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조그맣고 아담하면서도 좀 기기묘묘한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작고 아담하다 보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죠. 자, 하지만 역시 문제가 쉬워 보인다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재미난 그런 반격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접근하고 달려들기가 쉬운데요. 자, 의외로 지금 백의 반격에 한번 펀치를 맞아보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질어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백의 반격을 요리조리 피해내면서 패라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이 백대말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 중에서 일단 하나로 떠오르는 수가 바로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수이죠. 자, 이 한 점을 살리기 위한 백의 노력은 그다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 한 점을 포기하고 뭔가 다른 곳으로 돌아서게 되면 흑이 이제 나머지 주어진 한 점을 잡아서면서 백이 단수쳐도 이어가지고 이 백대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흑이 깜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린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자, 흑이 지금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반격이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가는 수이죠. 이걸 뒀을 때 그렇죠.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패라는 기회를 내주게 되면서 백한테 이제 연타를 허용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제 백을 자체적으로는 잡아갈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곳에 연타를 허용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정답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일감을 한번 좀 따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백이 두는 자리를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길 뒀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쳤더니 패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 항상 적용되는 백이 둔 자리를 역으로 한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분명히 때려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백이 일단 도망치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돌려차기를 하는 것도 이 백돌 넉점이 위험한 만큼 가능치가 않아요. 자, 이게 근데 약간의 좀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쪽을 따냈을 때 이게 뭔가 딱 걸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길 이으면은 백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백은 단수를 돌려차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흑이 이 한 점을 따냈을 때 됐다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이 반대쪽을 단수를 쳐도 백은 두 점을 여유 있게 잡아낼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흑은 지금 요 한 점을 칠 여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흑에게도 의외의 수가 또 있죠.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백을 굉장히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수가 아닐까 그런 희망을 품어볼 수가 있어요. 백이 도망을 치려고 하면 도망친다기보다는 차단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뭐 이거를 흑이 깜빡해주면은 통하겠죠? 하지만 흑은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백도를 그대로 이렇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고요. 자, 백이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길 들어가는 것인데 두 점을 따내가지고 이것은 또 흑의 조이기를 흑이 조이기를 백의 조이기를 멋지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백은 그것도 다 아니고 바로 이렇게 돌려차는 수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호수가 됩니다. 자, 흑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잔뜩 갖고 있었는데 백의 호수에 그대로 막혀가면서 말 그대로 좋다 말았다 이런 느낌이 잔뜩 드는 그런 순간이네요. 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상적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확실하게 하나가 안 될 법한 게 하나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조금 걸러내도 될 것 같죠? 너무 따내는 순간 두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자, 이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몇 개 안 남은 그런 모양인데 야, 이게 잡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일단 단점을 노려가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어딘가를 두고 멍 때릴 때 상대방 응수를 좀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백이 넓혀가면은 그때 여기를 딱 치중 가야지. 백이 이쪽을 막아가면은 역시 한번 여기를 끊어가지고 백도를 요리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두면은 이 한 집을 지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름을 정했죠. 바로 착각이라고 말이죠. 자, 착각 말 그대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수읽기를 한다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최선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인정을 해줄 때 그렇죠. 비로소 착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잇는 순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당연히 집을 보태주는 수가 돼서 손해가 되겠고 먹여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해입니다. 방금 전보단 좀 덜 손해이긴 하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백이 두 집이 나는 것을 확인 지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의 입장이죠. 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제는 약간 좀 눈에 떠오르는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배웠던 대로 바깥에서 궁도를 줄여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게 백이 따내가지고 흑이 이쪽을 밀고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한 방에 지금 빵 따냄이었는데 자, 흑은 손가락을 휘저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점을 단수 쳐가지고 백 한 점을 압박을 하면서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멋지게 백한테 한 집만 내주고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뭔가 백이 약간 좀 좁혔어야 될까요? 좁혔을 때도 다 계획이 있죠. 이 한 점을 살려가는 계획 말이죠. 자, 그러면은 좀 덜 좁혔을까요? 백이 아예 더 좁혀가지고 흑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두 집을 냈어야 될까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 착각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흑이 이쪽을 찌르고 들어감으로써 자, 이쪽을 지키면 반대쪽을 안영을 뺏어내고요.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면 흑이 이 집을 파워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백의 최선은 그렇죠. 바로 넓혀가는 거였어요. 흑이 계속해서 고를 외치면 이 한 점까지 따내가지고 자, 무려 6집이라는 초호화 궁전을 내고 백도를 살릴 수가 있고요. 자, 흑이 만약에 바깥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내고 이 이 백대마를 살려주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안쪽 급소가 지금 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끊어가는 생각하는 과정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돌려차기를 보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생각이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막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응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흑은 백이 둔 자리를 그대로 딱 붙여가는. 자, 정말 이게 문제 자체가 착시 효과가 좀 크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말이죠. 자, 이게 어째서 묘수가 될까요? 딱 봐도 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두면은 백이 이어가지고 따내는 것도 됩니다만 팩감을 하나 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팩감을 때로는 돌을 안 따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죠. 백이 살아납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가능치가 않아요. 그런데 흑이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는 자, 느껴지시나요? 이 한 점을 따내면 뭔가 흑이 곤란했을 것 같지만 바로 백이 환격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그러면은 반대쪽을 갈까요? 자, 이거는 아무데나 따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 한 점을 따내는 건데 이 한 점 따낼 때 그에 맞춰서 넉 점을 따내주면 되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응수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요렇게 두는 게 또 있어 보여요. 딱 봐도 이 맛보기라는 주장을 지금 백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흑이 반대쪽에 한 점을 살려줘도 백이 따내가지고 분명히 지금은 맛보기의 계략에 흑이 걸려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착시 현상은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먹여치는 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계속 양쪽이 이렇게 맛보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흑이 정확한 먹여침을 이렇게 딱 구사를 해주면 백의 응수가 끊겨버립니다. 느껴지시나요? 환경의 늪에 제대로 걸려든 백의 모습인데 이렇게 따내도 안 되고 반대쪽을 따내도 안 됩니다. 마지막 한쪽을 따내더라도 흑이 이 두 점을 제압해버리면 백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백의 최후의 버팀은 결국 좁혀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죠. 이 한 점을 너무 빠르게 살리면은 묘수를 두고도 백을 놓치는 그런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여길 이어가지고 자, 요렇게 맛보기로 이 백도를 한쪽 집만 내주면서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야, 이게 패를 읽어내신 분들께서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의 패를 읽지 않고 잡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잡아내는 게 사실 패를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야말로 착시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도를 따내고 이 백도를 잡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금 묘수 음미하셨다면은 바둑지휘자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